예, 2위와 5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위인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터라 윤 당선인 못지않게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단수의 실질무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재판 결심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재판이니까 들어가서 잘 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참 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공식 인터뷰 말고 퇴근을 하면서 사무실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진영 상관없이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맹종하고 끌어주는 관계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검사들이 많은 논란이 됐는데 두 가지 종류의 검사가 대체로 있었죠.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고 정치하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검사들 제가 뭐 굳이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수사하는 검사는 뭐 대표적인 분 2분 있죠.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은 무슨 진영이라든지 무슨 여야라든지 이런 거 가르지 않고 자기한테 그 주어진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과의 관계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3차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시절의 반부패 부장으로서 계속 소통하면서 수사를 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검찰에 있으면 솔직히 부담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 윤석열 그 정권이라고 비리가 없겠습니까? 그런 비리 열심히 수사하면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 부담이 되겠죠. 한동훈 검사장은 뭐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많은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저 사람은 무슨 그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라인에 하거나 어떤 고려를 해서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하면은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소신으로 이건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총리 그리고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한동훈 그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벌써부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김건희 씨와의 통화라든지 아이폰 비밀번호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공개될 개인 신상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지금 점검하겠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논란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 한번 더 볼게요. 이 얘기를 아마 뭐 문재인 정부 내 검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다. 검찰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설주한 변호사님인데 이 부분이요. 맹목적으로 종속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일단 뭐 상하 관계는 아니고 끌어주는 관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타공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가요. 네, 저는 참 저 워딩을 몇 번 읽으면서 저분이 향후 5년과 앞으로 5년 뒤가 더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이 굉장한 아까 이제 뭐 정치적 야심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저는 야심을 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 한동훈의 시작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 장관,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무직에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지금 정치인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법무부 장관을 뭐 5년 내내 하지 않는 이상 어찌 보면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영과 상관없이 나쁜 놈, 그래 어떤 나쁜 놈인지 뭐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맹종하고 끌어주는 관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이 말이 정말 그 한동훈 검사장의 진심을 뱉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독립적이면서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또 노력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워딩이 상당히 우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한동훈을 봤을 때 이 시점을 다시 되돌아보면 저 워딩이 상당히 주는 무게감은 상당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게 저도 이제 검사 생활 한 10몇 년 하다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에 있을 때 선배들이 해주신 얘기 중에 이제 인상에 남는 게 몇 가지 이제 워딩이 있는데요. 하나가 군불 쬐지 마라.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권력 옆에 가서 바짝거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출세라든지 좋은 보직 받는데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검사들은 당당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 실력을 증빙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진짜 검사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적 인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내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쓰는 거고 나는 당신의 인품을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지 당신이 틀렸으면 당신도 언젠가는 이게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지켜지기 특히 검찰 생활하면 쉽지 않으니까. 옛날 딸깍발이 선비들은 당연히 저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이 참 묘해져 가지고 저 딸깍발이 선비들의 저런 워딩과 저런 생각이 참 이상하게 그냥 곡해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앞서 저희가 그 한동훈 후보자 최근 한 3, 4년간, 5년간의 롤러코스터 인생을 화면으로 모아봤었는데 화면에도 좀 나와요. 2019년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되고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그리고 직접 수사가 없는 비수사 보직으로 전전 뭐 3번의 좌천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었고 최근까지는 사법연수원 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최근에 신라전 취재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3년간 뭐 몇 번의 좌천, 뭐 강등,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었는데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한동훈 후보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이 여러 수사에 지목이 됐었고 꽤 검사로서는 위태로운 순간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도 본인은 눈 한번 들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다. 검사 경력 끝날 거라는 모르지 않았다. 사냥개를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되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시한 사람은 검찰총장 아닌가요? 그럼 뭐 검찰총장께서 저렇게 사냥개로 쓰려고 하셨겠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동훈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일단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들이 판단한 부분도 있겠죠. 하나는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상당히 메모드급 수사팀을 구성해서 좀 과도하게 압수수색 등 어떤 과도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권수사 관점에서는 전 좌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좌천 자체가 좀 너무 길었다, 좀 과도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장기간 동안 몇 군데의 보직들을 갖다가 지금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측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 좀 과했다 이 네, 말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뭐 거기에 대한 뭐 찬반 양론은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변화 측면과 함께 거기에서 수사를 직접 한 사람에 대한 일정한 좌천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만 그 좌천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큼 장기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사냥개라는 비유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저는 전 스스로가
검찰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발언은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뭐 깜짝 파격 뭐 여러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오늘 오후에 이 발표에 대해서 예상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가 가장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 추미애 전 장관 14기, 김호수 총장 20기, 박범계 장관 23기, 23기가 동기인 윤석열 당선인도 사법연수원 23기. 잠시만 죄송합니다만 김경진 의원님은 사법연수원 몇 기십니까? 저는 21기입니다. 아, 20, 요 사이에 네, 김호수하고 박범계 사이쯤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뭐 검찰과는 조금 다른 대검찰청과는 다른 분위기여도 한동훈 후보자가 27기인데도 지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20명 넘게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벗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기수 파괴나 기수 역전이 워낙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내부에 자리 잡아가면서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 기수가 왔을 때도 사표를 안 내는 이제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가면서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이게 아래 기수가 온 경우에는 아마 더더욱 좀 그 영향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표를 많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표를 검사장들이 냈으면 하는데 안 낼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검사장이나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서 가령 지난번에 대검 차장하시던 구본선 대검 차장이나 몇몇 분들이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가 계시거든요. 예. 보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표 제출 사태가 날 것인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김경진 의원님 보셨을 때 추미애 전 장관 혹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에 검찰 인사를 두고 뭐 이걸 정책 인사냐 혹은 뭐 재판을 받는 인물들도 고검장에 승진되고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뭐 27기인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그런 인위적인 인사는 없을 것이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사를 가령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일선 검사장에서 배제하는 이런 인위적인 인사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식의 인사를 꽤나 해왔고 근데 자발적으로 지금 줄사표를 내는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아마 조금 줄사표 대신에 그냥 남아있을 것을 선택하는 검사장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뭐 검찰 말고도 연령대에 따라서 뭐 직급이 나누고 이걸 뭐 후배가 본인보다 높은 위치에 갔으니까 다 사표를 낸다 이런 거는 사실 검찰 말고도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으니까요. 예, 설주환 변호사님. 예,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저는 대거 사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불과 한 2년 전에 지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5기수를 뛰어넘는 발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거 선배 기수들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뇌부 특히나 검찰 지휘부가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검수완박법에 반대해서도 통과가 되면 나가신다 그랬는데 또 한참 또 후배 기수인 27기인 법무부 장관이 오게 돼서 참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참 진퇴양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